한양과 서울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조선시대 도읍인 한양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양의 모습을 보려면 옛 사람들이 그린 지도를 보아야 합니다. 옛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양은 이렇게 도성안을 중심으로 크게 그렸습니다. 아무래도 도성밖보다는 궁궐이 있고 종묘사직이 있는 도성안이 훨씬 중요하니까 도성안을 이렇게 크게 그렸고요. 주변의 산줄기가 실제 모양은 이렇지 않겠죠. 도성을 바치는 것처럼 도성으로 연결되는 맥들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양이 도읍이니까 중요한 장소잖아요. 그러면 명당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상징적으로 지도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성도에서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도봉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봉산이 그려져 있고요. 도봉산 왼쪽에 삼각산이 있습니다. 삼각산이 있고요. 그 옆에 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삼각산에 쌓은 산성이 북한산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의 왼쪽에는 문수봉이 있고요. 북한이라고 적혀 있는 그 아래에 보현봉이 보입니다. 그러면 보현봉에서 아래쪽으로 연결되는 맥이 도성의 근본이 되는 도성을 바치고 있는 맥이 되죠. 이 맥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이는 산이 백악산입니다. 백악산 아래에 백악을 주산으로 만든 궁궐이 경복궁이 되는 거죠. 여기에 경복궁이 그려져 있고요. 백악산 오른쪽에 뭐가 보이냐면은 응봉이 그려져 있습니다. 응봉을 주산으로 한 산이 주산으로 해서 여기에 창덕궁, 창경궁, 그 다음에 여기 성균관이 있고요. 그 아래에 종묘가 있고 사직이 있습니다. 백악을 주산으로 했기 때문에 궁궐이 백악 아래, 지금 북악산 아래에 궁궐이 들어서게 되고요. 궁궐 앞쪽으로는 이렇게 여러 건물들이 보이는데 이 건물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육조입니다. 육조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의정부랑 한성부, 그 다음에 2호 예병 형공 건물들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시장이 궁궐 뒤편에 있어야 되는데 궁궐 뒤편은 산이라서 좁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동서로 길게 있는 형태고요. 백악산 아래에서 임금이 경복궁에 앉았다고 생각하면 임금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임금이 남쪽을 바라보면 왼쪽이 되는 지역은 동쪽이 왼쪽이 됩니다. 그리고 서쪽이 오른쪽이 되죠. 그래서 좌묘우사라고 해서 궁궐에 임금이 내려다보는 남쪽을 봤을 때 왼쪽에는 종묘가 있고 사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묘 사직이 있고 궁궐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전이 있고 그 다음에 백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에 도성들을 쌓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양도성과 지방업성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궁궐이 있느냐 없느냐죠. 왜냐하면 지방업성에는 임금이 살지 않기 때문에 궁궐이 없습니다. 또 하나 종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곳이기 때문에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묘가 있어야 되고요. 사직공원은 사직단은 지방도시에 있는데 지방도시에서는 이제 업성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양에서는 업성 안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인데요. 조선이 이제 유교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학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면 공자의 사당이 있는 대성령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명륜당이 있는 이 성균관이 한양에 있고요. 지방에는 성균관 대신 향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지방에는 향교, 서울에는 성균관이 되고요. 이 지도에서 보면 이제 도성안이 이렇게 경복궁의 양쪽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복궁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서 물이 나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개천이 흘러가고요. 여기서 이제 동대문 아래에서 오간수문에서 도성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도성 밖 지역은 중요한 재단이라든지 장소들을 압축적으로 표시했고 한강 남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현대 지형도에서 어디가 한양이고 어디에 도성을 쌓을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도도 한강 북쪽만 표시를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한강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한강은 W 형태로 그려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 위쪽이 한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양의 한강 북쪽에 바로 보이는 일산이 어디겠습니까? 남산이겠죠. 그러면 여기가 남산이라고 했을 때 한양도성은 어디로 해서 쌓을 것인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한양도성의 경로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극에서 주로
성이 나오면 산에 있는 산성을 그리기 때문에 산성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산인 줄을 착각하고 이렇게 산 위에다가 그립니다. 이런 것은 도성이 아니라 산성인 거죠. 그러면 도성의 산줄기를 연결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넓게 그립니다.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천은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이죠. 그러면 중랑천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도성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힌트를 찾는다면 여기에 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물이 경복궁의 경회로 연못이 이 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양의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가 목묘역이라면 여기가 경복궁의 경회로고 뒤쪽이 백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청룡 우백호 할 때 동쪽이 자청룡이니까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자청룡이 타락산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낙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인왕산이 보입니다. 백악산과 인왕산과 목멱산, 남산과 타락산, 낙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한양도성을 그립니다. 그러면 인왕산 밖에 있는 이 산은 무엇인가? 이 산은 무악입니다. 무악 봉수대가 있는 무악이고 안산, 안현, 길마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 하천이 자도성 지3강도에는 사천입니다. 이 사천이 지금 홍제천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 왼쪽에 보이는 하천은 불광천입니다. 그러면 한양도성을 중랑천까지라고 한성부가 중랑천까지라고 했는데요. 중랑천 동쪽에 있는 이 산이 아차산인 거죠. 그러니까 한양은 한성부는 중랑천까지였고 현재 서울특별시는 아차산까지 1949년에 확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네 산을 백악, 인왕, 목멱산, 타락산을 연결해서 도성을 쌓았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면 그러면 도성을 쌓았으면 도성 안과 도성 밖을 연결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문이 있어야 되죠. 성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문은 어느 자리에 들어서는가? 산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교통로이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들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멱산과 타락산 사이에 남소문과 동대문이 있는 거고요. 타락산과 백악 사이에 여기에 해안문이 있는 거고요. 인왕산과 목멱 사이에 서대문, 서소문, 남대문이 있는 거고요. 인왕산과 백악 사이에 산줄기를 보면 가장 낮은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창의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왕산과 목멱산 사이, 목멱산과 낙산 사이는 상대적으로 등고선이 잘 표시 안 될 정도로 지형적으로 낮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옛날에 우리에게는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이제 성곽이 중요했지만 일제강점기가 되면 도성이라는 의미는 사라집니다. 시가지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한양 도성이 시가지를 확장시키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과 서대문, 남대문 주변 지역은 성곽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곽은 지금 어디에 많이 남아있냐면 백악과 인왕과 목멱과 낙산 구간에는 성곽이 많이 남아있고요. 동대문과 남소문, 광문과 그 다음에 숭례문, 서소문, 서대문 구간은 성곽도 없고 심지어 서소문과 서대문은 성문도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형적으로 그게 시가지 확장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뒤에서 내맥이 이렇게 북한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이제 한양의 산줄기를 수치지도에서 찾아봐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보신 지도형도와 연관을 시키면요. 여기 백운봉이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보현봉이 있습니다. 보현봉의 맥이 백악으로 연결이 되고요. 백악의 동쪽이 응봉이 되고 백악에서 서쪽을 보면 인왕산이 되고요. 인왕산에서 남쪽을 보면 목멱산, 타락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이 한양도성이 되고 여기서 등고선이 표시 안 된 부분이 대부분 성곽이 파괴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인왕산 아래에 서남은 선바위역 들어보셨죠? 선바위가 되는 쪽이고요. 서쪽에 보면 이제 무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무악 봉수대가 있는 거니까 인왕산과 무악 사이에는 여기 인왕산과 목멱산을 따라서 성곽이 남아 있고 무악이 있으니까 이 사이는 성밖의 주요한 길이 되죠. 흔히 이야기하는 의주대로가 되는 거죠. 남대문과 서대문을 따라서 나오면 이제 독립문역, 무악지역, 홍제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이 길이 조선시대 한양에서 압록강변으로 가는 의주대로가 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지형을 살펴보면서 한양 도성의 형태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정확하게 원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내산의 산줄기를 연결해서 쌓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들이 있고 중간에 대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소문들이 있습니다. 한양도성은 4개의 산과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양을 전체적으로 궁궐을 중심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옥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뒤에 산이 보이고 산 앞에 이렇게 청와대가 보입니다. 청와대 앞에 궁궐이 보여요. 그 다음에 여기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을 주산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산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교 교과에 다 산과 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이 다 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와대 뒤에 있는 산이 백악, 북악산이고요. 오른쪽으로 튀어나온 이 산이 보현봉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산의 줄기가 백악 뒤쪽에 이렇게 진치듯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왕산입니다. 그러면 스카이라인 자체가 한양도성이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백악에서 인왕으로 이렇게 산줄기가 연결되면 여기에 가장 작은 낮은 부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이런 곳에 성문이 들어서는 거죠. 이 자리가 장인문의 자리고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옥상에서 보면 여기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그 다음에 여기가 흥내문, 그 다음에 여기가 건정전, 그 옆이 경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쪽으로 해서 이제 도성 안에 궁궐 쪽으로 가면 여기에 북악산이 있고 여기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건정전 쪽으로 가다 보면 광화문을 지나면 여기에 흥내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복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 있던 것이 조선총독부입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흥내문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흥내문을 지나서 건정문을 지나서 가면 여기가 경복궁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건정전이 되죠. 그리고 건정전 앞에는 이렇게 돌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은 이것은 신하들이 풍기에 따라 서는 위치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지도가 조선 총독부가 있던 시기의 지도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궁궐이 있던 자리에 총독부를 세워버리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경관적으로도 확 그 의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자리가 경복궁의 건정전 자리가 되고요. 앞에 건정문이 있고 여기가 흥내문 자리인데 흥내문 자리에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 있고요. 오른쪽이 정부의 세종로 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와 현대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총독부 건물이 건정전과 건정문의 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왼쪽으로 약간 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축을 왜곡해 놓은 거죠. 그래서 한때는 광화문이 건정문과 건정전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조선 총독부의 축에 따라서 이렇게 세워져 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축을 왜곡을 시켜서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제 조선 총독부 근무는 1995년 8월 15일에 민족 정기 회복 차원에서 이제 철거를 했죠.